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에 속도를 내면서 신정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김포시가 차량기지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재건축과 차량기지 이전이 함께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13단지. 최근 재건축 정비 계획안이 수립돼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정비 계획에 따르면 13단지는 최고 49층 3,750세대 대규모 단지로 재탄생합니다. 이 300%의 실제 배치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계획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배치했을 때 나오는 세대수가 한 3,750세대에 나옵니다. 그중에 분양이 3,200세대 정도 되고요. 임대주택이 550세대 정도 나오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과 인접해 있는 초역세권으로 사업성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리에 있는 신정 차량 기지가 골칫거리입니다. 수십 년간 소음과 분진으로 불편을 겪고 온 데다 경제적 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최근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면서 노후 차량 기지 이전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건축과 동시에 차량 기지 이전 사업이 진행돼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경제적 피해가 없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됨으로써 여기 설계를 하거나 이후에 재건축이 될 때 아파트 질 때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주민들의 바람이 희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신정 차량 기지의 김포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재건축과 동시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차량 기지가 이전되면 목동 아파트 재건축과 함께 도심 개발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막대한 이전 비용인데 차량 기지 부지를 개발해 이익을 반영한다면 차량 기지 이전의 선제 조건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과 차량 기지 이전 사업을 위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국가 재정으로 무조건 투자해달라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경제성이 나와야 된다. 그런 면에서 현재 차량 기지가 도심 한복판에 있고 그 지가로 볼 때 상당한 그 공시지가를 갖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시개발을 통해서 그 이익을 확보하고 공사비를 충당하면 충분히 경제성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제 계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정 차량 기지 이전과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는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목동 아파트 재건축에 맞춰 차량 기지 이전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건이 포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는데요.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서울시가 제출한 2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 의결을 연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시유지인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건을 포함해 20건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지난달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는 서부권 창조타운 조성을 목표로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혁신파크 부지 일부를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2,760억여 원입니다. 시의회는 현재 용도지역인 제2종 일반 주거로 토지를 매각할 경우 토지 가격과 용도지역 종상향 이후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은 민간사업 시행자가 가져가는 사업 방식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이 수립된 목동 10단지 아파트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양천 해누리타운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용역사로부터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요.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10단지는 기존 15층 2,160세대에서 최고 40층 4,045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재탄생합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준비로 재건축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한 달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900여 건을 추가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6일과 13일, 20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차례 열고 피해 신청 1,823건을 심의했는데요. 요건 미충족과 보증금 반환 가능 건들을 빼고 남은 938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결정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만 3천여 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심의했는데요. 이 중 2만 4,600여 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결정했습니다. 은평구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5천여 명을 모집합니다. 내년 은평구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시니어 클럽 등 12개 수행기관에서 99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모집 인원은 5,600여 명으로 이는 올해 대비 4% 증가한 인원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60세 이상 주민은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 다음 달 13일까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환경교육도시 포럼에서 은평형 환경교육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기조 강연자로 나서 지역자원과 연계한 환경교육도시 특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설했는데요. 김 구청장은 탄소중립 실천 만들기 등 은평형 환경교육을 소개하며 은평구 환경교육도시의 지향점은 교육과 실전을 중심으로 협력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9월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된 이후 환경교육조례 개정,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환경교육 추진 기반을 다졌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침체됐던 원도심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중 한 곳이 바로 인천 계양장인데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까지 간직한 이곳이 새롭게 탈바꿈해 이제는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송효창 기자가 소개합니다. 과거 일제가 조선의 쌀과 자원을 일본으로 보내는 통로로 사용했던 인천 계양장. 아픈 역사로 남은 이곳. 지금은 새로운 모습으로 지역 경제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이곳 계양장을 옛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계양장 역사문화의 거리로 이름을 바꾸고 다양한 콘텐츠로 지역 관광의 핵심으로 변신시켰습니다. 아트 플랫폼을 비롯해 인천 계양장 문화유산 야행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인근 차이나타운과 신포국제시장 등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계양장 문화유산 야행은 인천 계양장 문화유산의 의미를 전달하는 지역 상생형 야간축제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 연속 국가유산청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가유산청의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대표 사업으로도 선정돼 오는 2025년부터 3년간 국비도 지원받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문객들이 그냥 어떤 행사를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볼거리와 또 먹거리와 그다음 체험거리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으시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또 상인들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인천 계양장. 이제는 지역 경제는 물론 관광 활성화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강원도 정선에는 1964년부터 2001년까지 운영되던 옛 삼척탄좌 광산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쓰이던 권양기 등 과거 탄광 지역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시설이 보존돼 있어 가치가 높은데요. 폐광 이후 정선군이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해 왔는데 역사와 문화, 생태 관광이 접목된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또 한 번 변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가을색을 입은 한백산 숲속에 녹슨 대형 철제 건축물들이 오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대 민영 탄광으로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석탄을 생산했던 옛 삼척탄좌 정암광업소입니다.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용되던 2대의 권양기와 53m의 육중한 철탑이 이곳의 상징입니다. 광부들이 사용하던 목욕탕과 세탁실, 회의실 등 탄광의 역사가 고스란히 보존돼 가치가 높습니다. 이 공간, 이 광산이라는 곳에 탄광으로 사용했던 이 광산이라는 곳의 공간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서 후대에, 그러니까 지역에 물려줄 문화유산의 가치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원래 목적이었고요. 폐광 이후 이곳은 국내 최초 예술광산을 의미하는 문화예술 재생공간, 삼탄 아트마인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탄광의 역사와 세계 미술작품 전시, 각종 생태체험 공간으로 활용되며 공간의 문화적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난 2016년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탄광 역사의 상징 중 하나인 이곳이 폐광 지역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정선군은 삼탄 아트마인에 광산 스토리를 담은 미디어 아트를 접목해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국비와 폐광기금 등 92억 원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직갱과 레일, 광차 등 핵심 시설에 빛과 음향 등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를 접목할 계획입니다. 또 건물 외부 벽면에는 미디어 파사드를 상용해 야간 볼거리를 확충합니다. 정선군은 인근의 자작나무 숲, 천년고찰 정암사, 한백산 야생화 마을 등과 연계해 일대를 역사와 문화, 생태가 어우러진 종합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인근 하이원이나 정암사에 대해서 관광 상품들을 개발해 나가고 빛을 활용을 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시설이 개발이 되면은 지역 경제 활성에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것을 저희 판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광산의 역사와 문화, 지역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에 가치를 더하는 이번 사업이 지역에 또 다른 활력을 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택 정책인 신속 통합 기획을 알리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다음 달 20일까지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주민과의 협력 과정, 주요 프로젝트의 성과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도 등을 담은 공간이 마련되는데요. 또 전문가 포럼과 자치구 주민 참여의 날 행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강연 등이 개최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21년 9월에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은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자별 맞춤형 기획으로 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양천구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에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을 설치합니다. 설치 대상은 노후도가 심하고 이용객이 많은 12곳이며 이달 말까지 시범 설치한 이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은 초미세먼지 등 분진을 90% 이상 차단하고 자연 통풍과 환기가 가능하며 내부로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12월 2일부터 헬로티비 뉴스 본방송 시간이 저녁 6시 40분에서 밤 8시 50분으로 변경됩니다. 우리 지역 이슈의 심층 취재부터 문제 해결, 보도까지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